대왕굴에는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에 매장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석유 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열어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치추 계획 승인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대왕굴의 관련주가 잠깐 지금 올랐었는데 또 지난주에 좀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지금 번쩍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정들도 있는데 지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대왕굴을 알기 전에 광개토 프로젝트를 알아야 할 텐데요. 광개토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자원안보에 기여했던 동해 가스전입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2021년부로 운영이 종료됐는데 그래서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제2의 동해 가스전을 발굴하기 위해 광개토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광개토 프로젝트의 목적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세 가지가 있죠. 제2의 동해 가스전 발굴과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될 거고요. 또 이제 탄소 중립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광개토 프로젝트의 기한인 2031년까지 그때까지 계획된 시추가 총 24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자원 탐사를 위한 시추 7건의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대왕고래인 건데요. 석유공사는 모든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탐사하고 유망 구조를 7개 나눈 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오징어나 명태 같은 어자원을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처음에 탐사 시추 대상으로 낙첨된 이제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요, 석유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다 보니까 가장 큰 어자원인 고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것도 엄청 많은지 대왕고래라고 이제 붙여진 건데요. 이제 다만 우려되는 것은 바로 돈이겠죠. 정부와 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이 뚫어야지만 이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뚫을 때마다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소 5개, 최대 10개까지 지금 넣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돈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는 석유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에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성공 시 어마무시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추정 매장량은 35억에서 140억 배럴이 됩니다. 이 경우에 석유는 4년간 또 천연가스는 29년간 수입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주 있었던 최근 이슈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11월 4일에 대왕고래 시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추 위치가 확정이 된 건데요. 웨스트 카펠라호 12월 10일에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대왕고래로 이동해서 12월 중순에 시추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탐사 시추 결과가 바로 내년 상반기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호재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11월 4일에 딱 한 번 크게 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및 기자회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시추공을 이제 뚫기 시작했는데 이제 되기만 하면 수천 조의 석유 가스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다양한 언급을 해주면서 시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또 11월 7일, 11월 8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11월 4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그때도 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에서 주도주인 SH에너지화학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H에너지화학은 플라스틱 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이게 미국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수혜주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화학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좀 살펴봐야 할 종목들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GS 글로벌이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두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은 첫 전략회의에 참석한 민간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핫하게 좀 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대 수혜자로 이 두 종목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12월에 시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린 아나운서는 이 대왕고래에 굉장히 꽂히셨군요. 네, 아니 우선 이름 자체부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고래여가지고요. 이 대왕고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장이 별로 안 좋은데 좀 테마성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특정 종목만 있었던 그런 시즌이 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대왕고래입니다. 이 동해에 이제 뭐 가스가 석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관련주들이 정말 일제히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 시청자분들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미래를 좀 멀리 내다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추공을 넣어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서 이제 석유를 꺼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여러 개 뚫었는데 석유가 나왔다. 그래도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제는 뭐 친환경 에너지를 좀 쓰는 시대로 변모할 거기 때문에 그때 발견된 석유를 또 정제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됐을 즈음에 이제 뭐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석유를 과연 쓸 수가 있을 것인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